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모르고 집을 산다고? 이거를 모르고 대출 받는다고? 정말 불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사항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은행 창구 직원 상당급으로다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알고 이 내용을 오늘 듣고 나시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그리고 주담대 받는 방법들, 중도상환 수수료 등 그리고 프리랜서는 또 대출 잘 안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까지 제가 그냥 싹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신문기사에 이제 주담대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금리 상승, LTV 70%까지 막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어를 모르면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러 가서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 모른다는 게 그만큼 맞는 거고, 모르는 게 많으면 그만큼 호구 취급받기 쉽겠죠. 네, 그리고 알고 들어가셔야 서로 설명하는 분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라는 게 뭐냐면은 주택 시세 비율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정하는 그런 시세, 호가 시세가 아니고요. KB 시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대출 받으러 가면 거기서 내가 사려는 집의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거기서 알려주던가, 아니면은 보통 부동산 중개 소장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LTV라는 거는 주택 시세 비율, KB 시세,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공시지가. 이게 또 아셔야 되는 게, KB 시세나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좀 상승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가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세랑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보고 있다. KB 시세나 아니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LTV라는 거는 그 시세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LTV고, DSR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버시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의 소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버는 돈 중에서 이만큼까지는 갚을 수 여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출이 여러분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받고 있는 연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봉의 일정 비율, 이 사람이 이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를 측정해서 매기는 게 DSR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 대비해서 그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높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이 없을수록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잠시 뒤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DSR 규제가 이제 요새 9월달 되면 또 2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DSR을 설정이 지금 40%거든요. 그러니까 이 DSR 40%라는 거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기 소득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의 딱 40% 정도만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 시세 기준, 여러분이 어떤 주택을 사신다고 했을 때 KB 시세 기준으로 LTV를 매깁니다. LTV 60에서 70%, 현재 기준으로는 60에서 70%고요. 그리고 DSR은 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이 살려는 아파트 KB 시세 기준으로 LTV 70%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7억까지는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택 담보로. 근데 다만 여기서 DSR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 DSR은 아까 말했죠. 소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대출을 받아도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측정이 돼야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줍니다. 집 시세 1억이면 LTV는 7천만원. 너무 짧게 잡았네요, 제가 설명할 때. DSR은 본인 소득에서 측정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LTV가 맞아도, 예를 들어서 LTV로 본인이 7억까지 빌릴 수 있어도 DSR에서 걸려버리면 그만큼의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는 DSR이죠, 대출을 받을 때.
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가장 정석이죠. 은행 창구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은행 창구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상담 직원이 굉장히 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은행 가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운도 이제 설명하는 거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힘든 데다가 이게 은행 기다려야지 시간 소모 있지. 그리고 이게 같은 은행이라도 행운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 은행이면 다 똑같다 아니면 같은 은행이면 다 똑같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것도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도 강사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이것도 은행에 따라 좀 달라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 장점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시간 많이 걸리고 행운에 따라 다르다. 자, 두 번째는 대출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대출 상담사는 인터넷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부터 해서 뭐 쫙 있습니다. 그거를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대출 상담사분한테 한두 분한테 받지 말고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점은 일일이 은행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비교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제가 은행을 일일이 발로 뛰어서 가기가, 그리고 또 은행 근무 시간 짧은 데다가 기다리면 한 번 갔다 온 데도 순식간에 1시간 가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거를 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대출 상담사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출 상담사 사람 조심하기. 세 번째는 비대면. 요새는 또 비대면이 잘 돼 있어서 이거 은행 똑같은데 은행의 앱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이 3번을 많이 써서 하는데, 본인이 좀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1, 2번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필요 서류,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많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다 셋 다 이렇게 3개 있죠. 주민번호 표시가 일단 다 돼야 됩니다. 주민번호 표시가 무조건 다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요 아래쪽은 보통 이제 등기 칠 때인데, 부부이신 분들은 공동명의로 하실 거면 이 아래 거를 이제 여기도 부인 거, 대출 받을 때도 만약에 부인이랑 합산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아니면 남편이랑 합산해서 받는다 그러면 부부가 양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양쪽 서류가 다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일반 직장인이에요. 4대 보험 받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은행 입장에서 볼 땐 제일 편해요. 직장인들도 보통 간단하고 자기 연봉 딱 해서 따다다다 딱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대 보험 안 받는 사업자나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죠. 예를 대표적으로 뭐 학원 강사 이런 분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 징수 이걸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소득증명, 말도 어려워.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요구를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위촉장이라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분이 어쨌든 3.3%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따다다다 받지만, 일반적인 뭐 3.3% 받는 프리랜서나 이런 경우들은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난 소득 이 정도 되니까 대출 많이 나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은행에서 원천 징수 중에 약 60%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천 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그 자기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대출 계획을 짜셔야지, 그냥 모르고 난 소득 많이 나오는데 하고 갔다가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일단 돈을 많이 땡겨서, 당장은 뭐 예를 들면 갈아타기 하실 때 돈을 많이 땡겨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샀어. 그리고 나서 내 집이 팔려가지고 갚으려고 하는데, 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이 다 되기 전에 갚으면 빌린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요새는 한 1.2%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하면서 처리했던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기준이 요새는 보통 이렇습니다. 주담대가 5년 주기 고정금리, 그리고 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그러니까 이제 3년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지만 3년 이후에 갚는 거는 그때부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이거 감안해서 계획을 짜셔야 되고,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도 있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모든 어떤 총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끝내러 왔으니까요. 이거 잘 정리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이용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대출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새 집값 오른다고 너무 또 뭐 영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역사 항상 반복된다고 집값 상승도 하지만 그 이후 상승이 끝나고 나면 그 영클러들이 항상 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 자본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정말 가정에 많은 피해가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